올해도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경제를 키워드로 짚어본다면 어떨까요? 이광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설명할 4가지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0%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의 꽤 많은 부분을 설명해주는 숫자인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가 올해 들어 계속 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그 앞뒤인 8월과 10월에는 0%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0%로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현상은 인구입니다. 가장 끝에 10월 기준 수치를 보시면 지난 10월 인구 증가율은 10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해서 인구 감소 우려가 커졌습니다. 내년에는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무역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중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올 한 해 내내 이어졌죠. 이게 계속해서 경제에 폭탄을 던지다가 최근 1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세계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 반대로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시작된 한일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거센 사회적 공분에 일본 불매 운동까지 이뤄지는 등 많은 현상을 낳았습니다. 또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대대적인 국산화 바람이 부는 등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떠남과 세대 교체입니다. 올해는 유독 경제계 큰 별들의 별세 소식이 많았습니다. 4월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리고 이달 들어서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죠. 이렇게 과거 인사들이 떠난 자리에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회장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들이 젊어지자 자연스럽게 임원들도 젊어지면서 1980년대생 상무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저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CEO들도 50년대생에서 60년대생으로 재편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뒤집힌 전망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 SBS CNBC가 작성했던 2편의 기사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3% 미만의 저금리 대출이 크게 줄었다는 내용. 이걸 보고 다른 언론들에서는 저금리 시대 끝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일만 남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금리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집값은 반대로 올랐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내년에 대한, 그러니까 2020년에 대한 전망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경기나 시장을 판단한다는 건 앞서 보여드린 기사처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장밋빛 전망도 암울한 관측도 맹신보다는 중심을 잡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